네, 성안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05차 비상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1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핵심적인 민생 입법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 가장 큰 태풍이라는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연락망을 적극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초당적인 민생협력을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급등 그리고 추석 민생 대책, 태풍 대비 이런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어떤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 또 많은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들 우중에 의원총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본격적인 야당 탄압에 나섰습니다. 이미 소명된 사안이고 서면 조사로 충분한데도 취임 나흘 만에 야당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그 저희가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를 주면서 야당 대표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로 드자비 하겠다는 전형적인 불공정 수사입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패배한 야당에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기관의 편향성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뿐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백신 수급 등 정책뿐 아니라 전 정부 인사라면 모조리 감사 대상에 올려놓고 전방위 정치 감사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들린 말로는 전 정부 장관 1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부처와 공공기관 가리지 않는 먼지털이식 수사에 국정과 민생은 철저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국정 혼란과 민심 위반이 가려질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정권이 정기국회의 포문을 제1야당 대표 소환으로 연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혼돈의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회복시킬 골든타임인 정기국회를 정부가 나서서 회방 놓고 망치려드는 셈입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권력과 정쟁에만 올인하는 윤 정권의 행태가 국민 피해로 전가되는 것은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원내 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반드시 민생 입법과 예산을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성만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좀 부족한 사람에게 중책을 주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약진할 수 있도록 소신의 힘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태풍 한남노 상황이 매우 우려됩니다. 오늘 밤이면 남부시장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특히 초속 25m 이상이 몰아칠 폭풍 위험 지역은 전남 목포에서 강원 강릉까지 대각선으로 국토 절반 이상에 이릅니다. 수도권에도 이틀간 최대 400mm의 폭우와 초속 15 내지 20m의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각 지역 책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재난재해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재대책반 대책본부를 구성해 당 차원의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오늘 내일 지자체 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협조 사항에 최우선으로 대응해 태풍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정부이기에 각자 도생 정부라고 우리 국민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을 소환 요청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 사정 정국, 조성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국민 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소상공인 침수 피해 지원으로 상가당 최고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건물만 침수되어도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재고나 상품 등 관련 물품과 집기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반면 보유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부자 감소에는 아주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60조가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서민지원 예산은 거의 다 삭감하거나 찔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대책 관련 예산은 5조 이상 삭감했고 지역 상품권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슈퍼리치는 감소해주고 민생 예산은 찔끔 아니면 없음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됩니다. 강한 야당, 민생 챙기는 그런 야당이 나서야 됩니다. 우선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각종 재난지원, 서민지원 예산을 다시 되돌리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반지하 가구가 침수당하며 우리 사회 재난 불평등 상황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저소득 가구와 소상공인, 한부모 가족 등 우리 사회 약한 고리를 더욱 아프게 핥히고 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이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 보이며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폭염과 혹서 등 극한 기후 상황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재난 불평등 해소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는 태풍과 폭우 등 직접적인 대응에서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재난대책위원회가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앞섭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그게 참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 적어도 1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수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제 기억으로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가장한, 수사를 빙자한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에 경찰 수사의 상당 부분이 무혐의 불송치되고 있습니다. 7시간짜리 녹취록 선거법 위반이 핵심 쟁점인데요. 불송치했습니다. 허위 경력은 기가 막혀가지고 참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달라고 할 때만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더니만 그렇게 매가리 없이 악소리도 못하고 순응하는 걸 보면서 풀이 그냥 눕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소환조사가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위기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시행령 독재로 법치주의를 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약탈적 해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황혼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왔던, 그리고 지켜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켜갈 우리 국민에 대한 정치 탄압이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의 전 정부에 대한 탄압과 보복만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보복이고 탄압입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국민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그것이 저희 당의 걱정이고 고민이고 저희 특유의 염려입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는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이제 법치주의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민주주의를, 이 훼손되어가는 법치주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위는 그동안 있었던 정치보복 특위, 또 경찰 장악 저지 특위, 또 법치농단 저지 특위를 망라한 명실상부한 특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도부, 우리 의원님들 함께 싸워주셔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국민들이 먼저 나설 겁니다. 우리가 비겁하지 않게,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님은 오로지 우리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특위를 잘 만들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170명 전부가 다 특위위원이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과 관련 증언들도 즐비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선 것이다.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뿐이었다. 전 정부 정책들은 하나같이 정략적 공격 대상이 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이 집요하게 자행되었다.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공권력은 일사불란하게 동원되었고 국회와 국민을 패싱한 시행령 통치로 위법적 사안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오로지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부부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을 장악한 의도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시금 거리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 나아갈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권 이중대로 전락한 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